네. 배송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을 네. 설명을 책에서는 네. 그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와 있고 보충법이랑 그거의 차이점을 거기를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제 여러분들 결산했던 걸 지우겠습니다. 네. 자, 저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유형 상사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네. 유형 상사로 네,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어제 결산한 것을 저하고 같이 전부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를 열어보십시오. 12월 31일. 자, 위에다가 12월 31일 날짜를 위에 월일을 다 입력을 하십시오. 자, 우선 여기에서 말이죠. 저쪽 그 자동 결산에서 넘어온 것을 일단 다 한꺼번에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결산에서 넘어온 것을 전부 지우는 방법은 Shift F5. 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5라는 기능키를 툭 치게 되면은요, 일괄 자동 분계 삭제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결차 결대로 넘어온 것만 여기서 모두 지울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Shift F5를 또 한번 누릅니다. 나타났죠? 네. 자, 여기서 밑에서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삭제를 누르고 나서 밑에 또 삭제 단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결차 결대로 넘어왔던 전표가 일괄적으로 지워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표가 지금 여기 9개가 있는데 이 9개의 전표는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한 결산 사항입니다. 여러분 413페이지부터 8건 하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것까지 해서 9번 9개의 전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시면 모두 선택이 되죠? 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자, 18건이 존재합니다. 네, 확인 눌러서 깨끗이 지워주시면 결산했던 거 전부 지워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결산 전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여기 있는 모두 똑같은 자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열어봅시다.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자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혹시 저하고 틀렸다라고 하신 분이 결산 전부터 틀렸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차변의 잔액을 제가 보니까 17억 8,291만 6,890원 1,782,916890인데요. 저하고 같은가요? 네. 저 앞에 틀리신 분. 안 지웠어요? 네, 지워놓고 혹시 결산 분계 때문에 틀렸나 해서 다 지우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는 일치한가? 여기서 틀렸어요? 네. 얼마가 틀렸어요? 네, 783 916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옆 사람하고 틀린다, 응?
맞추는 방법은 이 계정 과목 그룹별로 맞춰보는 거예요. 유동자산 합계 맞는지, 비유동자산의 잔액이 맞는지 이렇게 부문별로 맞춰서 틀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유동자산 1,379,618,160 잔액이 맞아요? 응? 자, 여기서 틀렸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 다 맞춰보기 힘드니까. 오늘 이게 월별 인정으로 해서 그래. 월을 30일. 오케이. 자, 모두 선택해서 그냥 적겠습니다. 여기 선택해서 여기 그리고 확인. 네. 보통의 잔액이 306, 616, 9 이게 틀렸네. 네. 이걸 더블 클릭해보세요. 이 창이 열려요. 네. 거기 더블 클릭했어요? 네. 자, 내 거 한번 맞춰봅시다. 자, 지금 한 분이 보통예금이 제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정답하고 보통예금이 틀린 걸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 그 틀린 분의 보통예금 원장하고 내 거 원장을 맞춰보면 되죠? 응? 맞추는 방법은 요 잔액을 더블 클릭하면 원장이 나와요. 자, 이제 맞춰보세요. 자, 1월달 월계 차변 304-500-000 대변 900만원 맞았어요? 예, 2월달 월계 차변 없고 대변 5,022-000 맞아요? 예, 이렇게 월별로 맞춰보는 거예요. 3월 차변 12300-000 대변 15-000-000 예, 이렇게 4월에 차변이 845만원 대변이 23,968,000 네. 5월은 차변이 67,770,000 대변이 60,695,000 이렇게 맞추면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되겠죠. 응? 이게 월별로. 자, 월별로 이렇게 맞추니까 월별로 이렇게 맞춰보는 데는 이 원장을 보는 것보다 그러면 간단하게 뭘 보면 되느냐? 예, 총계정 원장을 보면 되겠죠. 총계정 원장에 103번 보통예금을 딱 보면은 월별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자, 몇 월이 틀렸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하고 차변 대변 합계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응? 네. 10월달이 뭐 어떤 계정 과목이? 아니 저 보통예금이? 10월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네. 더블 클릭해서 10월달 것만 맞추면 되죠. 예. 아니 10월달 전표가 많을 테니까 보통예금이 틀렸다면서요. 그러면 요것만 보면 되지. 아니 지금 보통예금 들어가니까 그게 틀렸다고 나와요.
이렇게 자 150. 이런 요령으로 맞출 수 있죠. 네? 보통 예금이요? 네. 10월달 보통 예금. 네,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보통 예금의 차변과 대변 금액 맞춰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월 7일이 요게 금액이 틀렸더라. 이걸 더블 클릭해서 고치면 돼요. 예. 이걸 더블 클릭해서 그 전표가 찾아집니다. 예, 여기에 금액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네. 수정은 어떻게? 예, 수정은 거기 더블 클릭하면 또 전표가 나타납니다. 거기 금액이 잘못됐어요? 공이 하나 빠졌어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나왔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 되지. 20 플러스 아니 차변 대변이 다 틀렸어요. 이렇게 네 전표가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럼 나가보면 다시 이제 고쳐졌겠죠? 더해 보면 아까 몇 월에서 고쳐 틀렸어요? 네, 맞았나요? 자, 다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고치는 요령은 아셨죠? 네, 그래서 다 고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합계 잔액 시산표를 분계 전에 결산 분계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차변의 잔액의 합계 그리고 대변의 잔액의 합계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것에서는 일치하더라도 정답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왜 그러죠? 시산표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시산표에서 검증이 안 되는 오류는 뭐냐? 거래를 통째로 빼먹은 거. 차변 대변 다 빼먹으면 이게 맞은 걸로 나와요. 그렇죠? 또 이중으로 기록한 거. 차변과 대변을 이중으로 똑같은 금액을 기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류를 똑같이 했다 이겁니다. 차변도 200만 원, 대변도 200만 원. 원래는 2천만 원인데. 뭐 이런 건 못 찾아내죠. 자, 다 맞추셨죠? 자, 그만하시고, 예, 다 맞췄습니까? 네, 다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은 걸로 하고,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제 다 맞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하는 이유는 어제 여기 결산 수정 분계가 좀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주기를 요구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동 결산 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자, 2019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보험료는 비용이죠. 보험료가 비용인데 보험료 1년분을 9월 1일 날 6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차기분의 보험료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차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간 미경과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간 미경과분을 산출하는 방법은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를 보셔서 뒤에 있는 이 보험 만료기간이 2020년 9월 30일이다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는 9개월이다.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월치의 보험료를 말이죠. 차기로 이연시키는
비용의 이연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9개월치는 2020년도의 보험료로 이연시켜야 된다. 이연시키는 방법은 당기의 보험료에서 빼주고 그것을 차기로 넘겨주는 작업인데요. 그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비용의 이연에 대한 분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의 이연은요. 1번 문제는 비용의 이연이더라. 비용의 이연은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대변은 비용 계정 과목 비용을 소멸시켜주는 그래서 당기의 비용에서 빼주는 것을 하죠. 당기의 비용에서 빼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대변의 계정 과목이 비용을 소멸해주는 계정 과목이 보험료였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여기서는 적용을 해야 되고요. 9개월치의 보험료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총 1년치가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었어요? 45만 원이 비용 취소, 단기의 비용에서 취소시켜주는 작업이고요. 차변의 선급 비용은 그것을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자산으로. 그래서 자산 증가, 비용 취소인 이와 같은 분계를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비용의 이연. 그래서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료 말고도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비용 계정 과목들이 여기에 같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분계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럼 한번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실행이 되어 있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실 때, 자, 일반 전표를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이 있어서 그 화면을 가보니까 여기 날짜가 말이죠. 자, 일반 전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가니까 여기에 날짜를 입력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입력이 칸이 셀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보시면 기간 입력이라고 하는 컨트롤 F8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날짜 입력하는 칸이 이렇게 바뀝니다. 연월.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위에다 날짜를 입력할 수가 없죠. 여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별 입력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 입력할 수 있는 날짜 입력 칸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평소처럼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여기가 잘못 눌러져 있으면 여기 화면이 싹 바뀌게 돼요. 자, 그거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뒤에 여기 날짜를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자 제 거는 현금 잔액이 2억 3,934만 4,220원인데 여러분 혹시 맞습니까? 네. 뭐 이게 지금 안 맞아도 뭐 그 전에 현금 거래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안 맞아도 지금 이후의 작업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분계했던 거. 자, 대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821번. 45만 원이
차기분에 해당되는 보험료니까 단기분의 보험료에서는 보험료를 취소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 대신 차변에는 뭐가 와야죠? 예, 선급비용 133번 자산 처리합니다. 45만원. 네,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동결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이면 부채죠.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자에는 받는 이자와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이자가 받는 이자인지 지급하는 이자인지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보면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죠. 차입금은 빌린 돈이니까. 만약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얘기하면 대여금은 우리가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의 이자라면 우리가 받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다. 이자가 들어가는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딱 두 개예요. 이자 수익이 있고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어서 이것은 이자 비용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자, 그 이자 비용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대요. 이건 확실하게 알려준 겁니다. 장부에 미계상되었으니까 장부에 반영해라 이 말이에요. 이자 비용 30만 원. 그러면 비용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자 비용을 어디다, 차변에 넣어야 됩니까? 대변에 넣어야 됩니까? 차변에 넣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1번에서 보험료는 차기로 이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대변에 기록했습니다. 단기에서는 빼줘야 되니까. 그런데 2번은 1번과 반대의 경우예요. 기간이 경과한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 비용 30만 원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결산 때는 반영을 해라. 결산 때 반영을 해라.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이번에는 차변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자 비용 차변 확실합니다. 자, 역시 날짜는 같은 날이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을 자리를 딱 잡습니다. 931번이에요. 이자 비용 코드가. 그리고 30만 원이니까 300 플러스. 자, 이제 대변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대변을. 자, 이자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이 이자 비용이 비용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라는 것은 왜 미계상되었냐면은 이자 기간은 경과했지만 여기에 어떤 말이 지금 가려져 있다고 그럴까요? 여기 내포되어 있냐면은 기간은 경과했는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은 아직 12월 30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아마 이 차입금에 대한 약정서에는 이자를 매월 이자를 후불로 지급을 하는데 12월 달 이자일 수가 있어요. 이 이자가 12월 달 이자는 1월 5일 날 다음 달 매달 다음 달 5일 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월 5일 날 지급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월 5일 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단기분의 이자가 이 차기분의 이자 비용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12월 달 이자는 12월 달이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차변에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 거고요. 대변에 오는 것은 미지급 비용이다. 1월 5일 날 줄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다. 그럼 미지급 비용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네, 부채입니다. 네. 아까 비용의 이연,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킬 때는 차변에 자산이 옵니다만은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대변에는 부채가 와요.
부채가. 그러면서 차변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우리 지금 2번 문제는 비용의 발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의 비용 개정 과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의 비용 개정 과목이 오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왔냐면은 이자 비용이 해당이 됐었어요. 비용 발생시키는 거예요. 30만 원이 왔었고 대변에는 이것이 약정에 의해서 차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와 같이 비용의 발생의 분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음에 자, 세 번째 거는요. 이런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여기도 또 이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수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자를 수금하지 않은 거. 이자를 받지 않은 이자. 기간은 지났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럼 받을 때 이걸 수익으로 발생시키면 그거는 현금주의가 되잖아요. 우리 재무회계는 결산 때 발생주의로 전부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의 경과된 이자 수익이 있으면 당기분의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가 왜 발생하느냐, 이것도 이런 경우입니다. 정기예금이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12월 1일 날 만약에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12월 1일 날. 그런데 만기가 2020년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2020년 11월 30일 날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정기예금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 달분에 대한 그것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계산해 봤더니 25,000원이라는 거예요. 25,000원. 자, 그러면 이것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수익 발생은 대변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대변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수익 발생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차변에는 수익이 발생되었으나 이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대변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25,000원. 아마 12월 달 한 달 이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3번 문제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표 번호가 여기 지금 1번하고 2번, 지금 세 번째, 지금 여기 번호는 1번, 2번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전표입니다. 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이요. 이자 수익. 그래서 25,000원. 차변은 미수 수익이요. 미수 수익. 자산 증가죠. 25,000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수익, 단기의 수익에 반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아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대여금.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란 말이에요. 자산입니다. 그 자산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있었대요. 선수분 5만원. 이자 중에 선수가 있다는 얘기는 차기분을 미리 받은 게 5만원이 있다 이거예요. 차기분을 미리 받은 게. 그러면 이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4번은 말이죠. 수익을 이연시켜야 돼요. 4번은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의 이연은요, 수익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단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수익을 취소시키죠. 해당되는 이자가 5만 원이래요. 차기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단기 수익에서 빼주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수익의 이연에 대한 분계는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 계정 과목이 이자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오면 수익이 취소가 되죠.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킨다. 자, 그래서 4번에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 취소 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 증가 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4개가 이 1번부터 여기 4번까지가 4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요 4개를 한 세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무슨 이론 문제를 풀 때 여러분에게 맞추는 방법 중에 이연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연이 나오면 만약에 비용의 이연이다 그러면 반드시 비용이 일단 전제되어야 되고, 이연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이다. 수익의 이연도 여기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연에 관련된 것은요, 선수 또는 선급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급 비용은 자산이요,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자 돌림에 자산 하나 부채 하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선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발생,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수익을 발생시킨다 하는 발생이 있죠. 발생은 말이죠, 앞에 비용의 발생이면 당연히 비용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비용이 앞에 미자 돌림의 계정 과목이에요.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에서는 미수 수익. 그래서 발생과 관련된 거는 미자 돌림이다 하고, 미자 돌림과 선자 돌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론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 그러면 그걸 딱 지금 말씀드린 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론 문제 풀 때는. 자, 이연이다 그럼 무조건 선자. 발생이다 그럼 미자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번부터 4번은요 하나의 세트 메뉴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문제가 나란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척척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째 문제는요, 소모품 정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구입 시 비용 처리하고 결산할 때 재고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019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위에서 다 설명을 해줬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미사용분을. 그러면서 미사용분이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10만 원을 자산인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 정리분계는요. 한쪽이 소모품이면 한쪽은 무조건 소모품 B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미사용 소모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소모품이 차변에 옵니까? 대변에 옵니까? 차변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대변은 자연스럽게 소모품 B가 된다. 자, 5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소모품 172번 10만원. 대변은 소모품 B 830번 소모품 B입니다. 10만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상사의 뒤에 또 있죠. 유형상사의 지금 그 결산 자료를 우리가 결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동 결산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5가지 유형을 지금 해봤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또 6번째, 7번째, 8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자, 6번째 유형 보도록 하죠. 6번째 문제.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현금 과부족 결산 정리 문제에서는요. 현금이 부족했는지 과다했는지 이거를 파악하면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는 현금 과다액이라고 했습니다. 현금 과다액. 그런데 문제를 말이죠. 이렇게 내는 경우 있어요. 이거를 싹 말을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주고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금액도 안 알려줘요. 네.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사건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은 얼마인지 그것이 과다액인지 과소액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없다 해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보면 되죠? 합계전액시산표 보면 돼요. 자, 합계전액시산표를 한번 보는 방법. 예, 여러분 합계전액시산표를 보고 많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합계전액시산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일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면요, 현금 과부족이 당좌자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당좌자산의 맨 밑에 현금 과부족이 있습니다. 네, 현금 과부족이. 자, 그러면 지금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5만 원이 발생을 했다가 또 대변에 8만 원이 있었어요. 네. 대변에 8만 원이. 그러면은 지금 현금 과부족이 대변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양수로 고치면 이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3만 원 있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 그러면은 이걸 분개했을 때 현금 과부족이 대변이면 차변이 뭐였겠어요? 현금이었겠죠? 예. 그러면 차변의 현금을 잡을 때는 현금이 남았을 때 차변의 현금으로 장부를 늘려주는 거죠? 예. 아니에요? 자, 요 3만원 분기가 뭐였냐면
지금 현금 과부족이 지금 대변의 합계가 더 많습니다. 대변의 합계가 차변보다 지금 보니까 현금 과부족 거래가 요 한 건만이 아니에요. 이 백데이터가 지금 이게 5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금 과부족이 지금 대변이 더 많죠. 3만 원. 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상대 계정 과목이 뭐였겠어요? 현금이었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장부를 늘려줬다는 것은 금고에 보니까 3만 원이 더 많이 있으니까 차변에 현금을 늘려준 거예요. 근데 대변에 이게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잡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 과잉이었어요. 현금 과잉.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들려면 현금 과부족 차변의 합계를 3만 원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8만 원이 되고 여기가 8만 원이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3만 원이 제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오니까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결산 때는 자비익이 오는 거죠. 대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말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서 문제가 제시되면 합계잔액수산표를 우리가 조회해가지고 이것을 합계잔액수산표의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들어 주려면은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와야 되느냐 대변에 와야 되느냐를 아까 그 시산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산표를 아까 보았을 때 차변에 3만 원을 현금 과부족을 늘려주면 이게 제로가 되겠구나. 그러면 현금 과부족 차변을 늘려주게 되면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결산 때는 수익이니까 차비익이 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합계잔액수산표 볼 것도 없어요. 왜냐? 현금이 3만 원 많았다라고 여기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이익이고 부족했던 것은 결산 때 잡손실이 된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현금 과부족 3만 원 늘려주고 대변의 차비익 930번 수익을 발생시켜 줌으로써 현금 과부족은 이제 합계잔액수산표를 다시 조회해 보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합계잔액수산표에 가서 조회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3만 원 없어졌죠? 양쪽이 다 8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비익은 저 밑에 영업의 수익에 자비익이 잡혀 있겠죠? 여기 자비익 대변에 3만 원 합계잔액수산표에 반영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문제 수정했습니다. 다음 7번째 수동분계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것은 유동성 대체를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자,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의 계정 과목이죠. 그러나 이 비유동 계정 과목이 언제나 비유동 계정 과목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변해오잖아요. 장기 차입금이 언제나 장기 차입금은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안 갚아도 되잖아요. 장기 차입금.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계속 장기 차입금이야. 그럼 내 죽을 때까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대체 분계를 결산 때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은행 거를 먼저 봅니다. 3천만 원짜리고요.
차입은 2015년도에 했는데 비고를 잘 읽어보셔야 돼. 비고를 읽어보니까 2020년 6월 30일 날 상환할 예정이다 이랬습니다. 네. 일시 상환할 예정이다 이랬어요. 왜 일시 상환이라는 말을 굳이 썼느냐 하면요. 우리가 차입금 상환을 반드시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닐 경우도 있죠. 분할 상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FAT 1급에서는 항상 일시 상환으로 나와요. 근데 분할 상환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네. 만약에 6월 30일 50% 상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50% 상환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액만 50%로 바꿔주면 돼요. 지금 하는 분계에서. 예, 일시 상환이다. 그러면 요 3천만 원 전부를 유동성으로 대체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2020년 6월 30일이면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상환 기간이.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은 유동부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동부채로 전환시키는 유동성 대체 개정 과목이 이제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이걸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차 입금은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부채를 증가시켜주는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시 상환했기 때문에 3천만 원 모두가 해당이 되고 50% 상환하기로 했다. 6월 30일에. 그러면 나머지는 2020년도 상환 예정이 아닌 거죠. 예, 그럴 때는 50%면 1,500만 원만 유동성 대체 분기에 해당이 돼요. 1,500만 원만. 예,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위에 있는 급수인 TAT에서는 흔하게 그렇게 내요. 예, 50% 상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은행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인데 2017년도에 차입을 했고 비고를 잘 읽어야 된다. 2021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 2021년이면 1년 6개월 남았어요. 2019년 12월 31일 시점에서 1년 6개월 후에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는 장기 차입금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에 이건 해당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건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8천만 원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3천만 원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고에 있는 상환 예정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어떻게 분계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차변의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야 돼요. 우리은행 거였나요? 우리은행. 우리은행으로 거래처 걸어두시고 3천만 원. 대변은 유동으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을 찾아보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 대변의 부채 증가고 거래처 코드 똑같이 내야 됩니다. 98400 우리은행으로. 결산 수정 분계는 거래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이와 같이 채무나 채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있는 경우 거래처 꼭 코드로 걸어줘야 됩니다. 자, 유동성 대체 분계 문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에 관한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한 회사 것만 낸 게 아니라 2개 회사를 냈습니다. 네, 2개 회사를.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 건의 전표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건의 전표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별로. 네. 이와 같이 아무 말이 없으면 한 건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A회사 거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무엇을 문제로 낸 거냐면은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평가예요. 기말 평가. 그래서 흔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주식수는 1000주인데요. 장부 단위당 가격 주식 한 매당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 평가, 기말의 종가를 확인해 봤더니 한 주당 1,000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는 1,200원이었는데 아니면 살 때가 아니고 전기에 평가해 놓은 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부와 이 시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가격이 200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000주니까 200 곱하기 1000주 하면 마이너스 20만원 단기 매매증권의 자산 감소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B회사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수량이 똑같아요. 1000주 6,000원에 구입했던 주식이 기말평가가 5,5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주당 500원 500원 곱하기 1000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5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자산 감소. 그래서 이걸 더해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결산에 70만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이 자산의 감소니까 70만원을 어디에다 기록해야 되느냐? 단기 매매증권을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더라. 대변에.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무엇이냐? 손실. 그 개정 과목의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은 날 12월 31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937번이고요. 70만원.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107번 70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상사의 수동 결산 문제 8가지 유형을 우리가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FAT 1급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이 범위 내에서 수동 결산 1개 정도 나와요. 1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이 여기 있는데요. 자동 결산은 지금 5건이 있는데, 5건이 있는데, 자동 결산을 그냥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수업을 끊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동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